반납하실 때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정보 잘 지워지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핸드폰 서류를 특히 어르신분들 이거 꼭 주의하세요. 서류 그냥 준다고 무작정 다 사인하지 마세요. 48개월로 하면 당연히 월 요금이 싸 보이니까 고지를 안 한 채 그렇게 개통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나 당했다 나 호갱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망원동에서 핸드폰 매장이랑 아이스크림 매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준박이라고 합니다. 핸드폰 구매할 때 보면 공시지원금하고 약정이 있잖아요. 네.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공시지원금이랑 선택약정의 차이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시지원금은 기계값 할인을 받는 약정이에요. 선택약정 할인은 내가 쓰는 요금제에서 25% 할인을 받는 그런 약정인데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내가 원하는 사고자 하는 모델 첫 번째, 두 번째가 원래 사용하는 요금제 그거를 비교를 하셔서 만약에 뭐 할부 개통이든 현금 완납 개통이든 내가 2년 동안 총 나오는 비용을 계산을 하셔서 선택약정이 더 유리한지 공시지원금이 더 유리한지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는 게 어떤 게 더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계값은 얼마 넘으면 공시지원금이 유리할까요?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공시지원금이 높은 요금제를 들어가도 뭐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대로 나오고 삼성 뭐 S21, S22, 뭐 갤럭시 Z 플립 4 이런 것들은 공시지원금이 높은 요금제가 들어가도 뭐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이렇게 나와요. 아이폰은 선택약정 가시는 게 맞고 삼성폰은 공시지원금이 뭐 높은 모델이다 라고 하면 공시지원금으로 가시는 게 맞고 공시지원금이 안 나오는 모델이다 라고 하면 또 선택약정으로 가시는 게 맞고 장단점이 뭐냐면 선택약정으로 가시면 당연히 이제 원금이 높아져요. 요금에서 할인받다 보니까 할부 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선택약정은 그게 높아지고 공시지원금 자체는 기계값에서 할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금은 되게 적다. 그 대신 선택약정이랑 공시지원금은 중복가입이 안 된다. 그게 이제 팩트고 현금으로 한 번에 주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공시지원금이 더 유리할 것 같고요. 할부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선택약정이 좀 더 유리한 감이 있지 않을까. 휴대폰 약정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끝나긴 했는데 네. 약정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현재 사용하는 통신사에 인터넷과 TV가 결합이 돼 있다라고 하시면 인터넷 TV도 같이 바꿀 거 아니시라고 하면 무조건 재약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추후에 약정을 하셔도 기기 변경을 통신사 그대로 기기만 변경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셨을 때는 위약금도 유예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재약정을 하셔서 할인을 받으시는 게 합리적인 이제 소비 습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통신사를 이동할 예정이다, 인터넷 TV 같이 묶여 있는 거 다 같이 바꿀 예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재약정을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이 나중에 튀어나와요. 계약정 해도 이제 위약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내가 1년 동안 이 통신사를 쓰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요금에서 25%를 할인받는 거기 때문에 걸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동하실 때 내셔야 되는 것만 제대로 인지하시고 있다고 하면 이동하실 예정이어도 뭐 재약정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무조건 재약정 거시는 게 맞습니다. 48개월 할부하면 호갱인가요? 이것도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당연히 기계값에 대한 할부 개월수를 4년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월 청구되는 금액 자체가 싸져요. 되게 싸게 보일 수가 있어요. 월 요금이. 통신사에서도 4년으로 해놓고 2년 쓰시고 나서 기기를 반납을 하면 2년치를 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첫 번째로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에 대한 상품이었다 그리고 뭐 삼성에 대한 상품이었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삼성 핸드폰으로 가야 된다는 단점, 아이폰으로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통신사를 꼭 그대로 해야 된다는 단점, 또 하나는 파손되면 출고가의 50%가 다 되지는 않아요. 보상 금액이 기계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을 들 거다, 그리고 나는 2년마다 무조건 한 번씩 약정이 끝나면 바꾼다 라고 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비추입니다.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네. 48개월 관련돼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왜 약정은 2개월인데 핸드폰은 48개월로 하느냐? 뭐 없어요. 48개월로 하면 당연히 월 요금이 싸 보이니까. 48개월이 이제 좀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다는 거, 그게 문제일 것 같고 2년 뒤에 핸드폰을 바꿨을 때 그 2년치에 대한 금액 자체가 부담이 되시는 거는 당연하다 보니까 핸드폰 바꾸는 주기가 보통 2년이잖아요 월 요금이 싸지니까 일부러 48개월로 해서 고지를 안 한 채 그렇게 개통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나 당했다 나 호갱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핸드폰 요금 한 달에 이 정도만 나오세요, 뭐 5만원 6만원 밖에 안 나오세요 이렇게 딱 하면 손님은 그 금액에 꽂힌단 말이죠. 당연히 그 꽂힌 금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제대로 설명도 들으지 않은 채 나중에 개통하고 보니까 할부가 48개월로 되어 있더라,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터져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제대로 고지하고 양심적으로
구체적으로 2년 뒤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다 조건 같은 것들 다 일일이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판매 잘 하시는 사장님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시는 몇몇 사장님들 때문에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저도 48개월 할부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무슨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4년까지 핸드폰을 다 쓸 수 있을까요? 중간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보험 들어놓으셨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핸드폰 쓸 때 뭐 분실하실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변수적인 사건들이 생기다 보니까 할부를 4년으로 가져가시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무조건 반납? 반납하실 때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정보 잘 지워지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걸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납을 하셨을 때 일정 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내가 이 핸드폰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그 상대방 판매사가 이 핸드폰을 반납하셨을 때 제가 얼마 금액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금액을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반납하시는 거 괜찮다고 봐요. 한마디로 매입 잡아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할부도 4년으로 개통했는데 제가 지원 더 해드리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거는 무조건 반납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이 금액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상담법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걸으셔야 이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핸드폰이 할부금이 남아있대요. 그 할부금을 메꾸려고 반납을 했을 때 제가 이 반납하신 핸드폰의 가격치를 이 금액으로 잡을 거고, 제가 뭐 얼마를 조금 더 지원해드려서 남아있는 거 다 없애드릴게요 라고 제대로 설명을 들으신다라고 하면 전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보고, 반납이라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무조건적인 반납은 없습니다. 그 핸드폰은 그만한 가격치를 하기 때문에 그 값어치에 맞게끔 판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소비자가 그 가격을 제대로 측정해주는 곳. 근데 요즘에는 삼성 프라자나 뭐 이런 데 가면 민티시라고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하시면은 예상 기계값 다 나옵니다. 잔상이 있어서 얼마 차감돼서 이 정도고, 뭐 핸드폰 액정이 깨져 있어서 이 정도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측정되는 가격이 있어서 민티 기계가 요즘 잘 나와 있다 보니까 그거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구입할 때 제휴카드 많이 쓰라고 하잖아요. 제휴카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매장에서 할인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휴카드는 고객님께서 카드를 만드셔서 일정 금액을 썼을 때 그 카드사에서 할인해주는 거거든요. 뭐 30만원 썼을 때 15,000원 할인해준다 월, 뭐 40만원 썼을 때 뭐 17,000원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카드사마다 다 조건이 있는 건데, 이거를 매장에서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아예 이거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고 한 달에 얼마 나옵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 제휴카드 쓰시는 거예요 하고 말 바꾸는 그런 매장들, 그런 데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신용카드 내 소비 습관에 맞춰서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카드 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통신료라도 이렇게 혜택 받으시는 거는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쓰시는 것도 현명한 소비 습관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것. 통신은 무조건 제대로 고지를 해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를 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상담했던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인지를 했냐 못했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고지를 안 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거르시는 게 맞고, 그건 고객님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내가 카드를 쓸지 안 쓸지는. 제휴카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제대로 고지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 구매하실 때 진짜 주의하셔야 될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도용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이 가게 믿는다라고 해서 신분증 맡겨놓으셨다가 문제 되시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핸드폰 서류를, 특히 어르신분들 이거 꼭 주의하세요. 서류 그냥 준다고 무작정 다 사인하지 마세요. 천천히 다 읽어보고 맞는지 아닌지 그런 거 다 사인하시고, 얘네들이 사인을 막 자기네들 맘대로 해가지고 고객님 명의로 핸드폰 막 2-3개씩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가계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개통해서 고객님한테 비용 다 나오게끔 해놓고 기계는 그냥 자기네들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공기계로 만들어서. 그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심적인 사장님들은 그런 거 없는데 몇몇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사회적 이슈입니다. 명의도용이. 꼭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개통을 하시고 나서 엠세이퍼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내가 핸드폰 개통했던 것들이 뭐가 개통되어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개통하시고 나서 확인해 보시는 거 꼭 필요하고요. 명의도용 하시는 분들 수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개통을 해놓고 자동이체는 매장 업주들 위주로 갑니다. 그 업주들 자동이체를 해놔요. 그래놓고 나중에 미납을 시켜요. 처음에는 피해자 당사자가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금이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 요금이 미납이 돼서야 통신사에서 연락이 가요. 그때서야 나 당했구나. 한참 지난 뒤에, 보통 이제 법이 바뀐다고는 하지만 한 사람당 할부 개통이 600만 원까지 되면
되고 통신사별로 핸드폰이 3회선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신용 좋으신 분들이. 얘네들이 200만원짜리 막 두세 개씩 개통하고 막 100만원짜리 막 5개, 4개씩 이렇게 개통해버린 다음에 기계를 팔아가지고 현금 유도하는 거예요. 엠세이퍼 잘 활용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명의도용이 터졌다라고 하면 바로 경찰서부터 가서 신고하시고 통신사별로 다 전화하셔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바로 말씀을 해주시고, 얘기가 안 통한다라고 하면 통신 쪽은 뭐 카이트라던가 이런 공립기관이 있어요. 그런 데에도 빠르게 신고 조치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